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랩 걸이라고, 호프 자런이라는, 여성 과학자인데, 참, 글을 아주 그냥 자분자분하게 잘 쓰십니다. 네. 이 지은이 랩 걸, 그러니까 연구하는 직역을 하자면, 연구하는 소녀? 어쨌든, 이분 호프 자런은 1969년 미네소타 오스틴에서 과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는데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조지아 공과대학교 존스 홈스킨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 예, 포플라이트 상을 3번 수상한 유일한 여성 과학자로 2005년에는 정말 젊고 뛰어난 지구 물리학자에게 수여하는 제임스 맥케웰 메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하와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며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화석 삼립 연구를 왕성하게 수행했다고 해요. 이 식물에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 랩걸, 이 작가로서의 재능 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슬로 대학교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책은 201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읽어볼 수 있는 데까지. 근데 프롤로그 읽는 건 좀 괜찮잖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왜 바다를 연구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내가 하와이에 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바다를 연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이 외롭고 텅 비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곤 한다. 육지에는 바다보다 6배나 되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 사실 그 격차는 주로 식물로 인해 생겨난다. 바다의 평균적인 식물은 약 20일 정도 사는 단세포 생물이다. 육지의 평균적인 식물은 100년 넘게 사는 2톤짜리 나무다. 아주 특히 나무과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비교한 것 같습니다. 바다에 사는 식물과 동물의 질량비는 4에 가깝지만 육지에서는 그 비가 1000에 달한다. 식물의 개체 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미국 서부의 보울림 안에만 해도 800억 그루의 나무가 산다. 미국 내 나무야 사람의 그 비는 200을 훨씬 넘는다. 사람들은 보통 식물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 이 숫자를 알고 난 후 내 눈에는 식물 말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 비를 맞춰준다 셈치고 잠깐만 창밖을 보자. 무엇이 보이는지 아마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 자동차, 건물, 인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단 몇 년 동안의 고안, 설계, 채굴, 벼림, 굴착, 용접, 벽돌 쌓기, 창문 내기 메꾸기, 배관, 배선, 페인트 칠을 거치면 사람들은 100층짜리 고층 건물을 지어 300m짜리 그림자를 드릴 수 있다. 정말 이제 인상적이다. 이제 다시 창밖을 보자. 초록색이 보이지 않는지. 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몇 남지 않은 것들 중 하나를 본 것이다. 당신의 시야에 들어온 그것은
적도 근처에서 4학년 전에 발명된 물건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어쩌면 나무를 봤을지도 모르겠다. 그 나무는 3학년 전에 고안된 물건이다. 대기 중에서 필요한 물질을 빼내서 세포 쌓기, 밀랍으로 틈 메꾸기, 배관하기, 페인트 칠하듯 색소 먹이기 등을 하는 작업은 길어야 몇 달 정도면 끝나고 그 결과 이파리라는 거의 완벽한 물질이 만들어진다. 나무에 달린 이파리의 숫자는 우리 머리에 난 머리카락 숫자와 비슷하다. 정말이지 인상적이다. 이제 시선을 이파리 하나에 집중해보자. 사람들은 이파리를 만들 줄은 모르지만 파괴할 줄은 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5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베었다. 한때 지구의 3분의 1이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매 10년마다 우리는 이 숲 전체의 1%를 파괴하고 그렇게 파괴한 숲을 다시는 복구하지 못한다. 땅 넓이로 치면 프랑스 전체에 해당하는 크기다. 매 10년마다 프랑스 크기의 숲이 지구에서 사라져 갔다. 말하자면 날마다 1조 개도 넘는 이파리들이 영양공구원으로부터 찢겨 나갔다는 이야기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언가를 돌보고 관심을 갖는 바로 그 기본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야 할 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이다. 누가 죽었다고? 어쩌면 내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이파리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직업이다.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질문을 한다. 제일 먼저 나는 색을 본다. 정확히 어떤 종류의 초록색인가? 위쪽이 아래쪽과 다른 색인가? 가운데가 가장자리와 다른 색인가? 가장자리는 어떤 상태인가? 부드러운가? 뾰족뾰족한가? 잎의 수분은 얼마나 차있나? 시들어서 축 처져 있는가? 주름져 있나? 싱싱한가? 잎과 줄기 사이의 각도는? 잎은 얼마나 큰가? 내 손바닥보다 더 큰가? 내 손톱보다 더 작은가? 먹을 수 있는 잎인가? 독소가 들어있을까? 햇빛은 얼마나 받고 있나? 잎에 비가 얼마나 자주 내리는지 병들었나? 건강한가? 중요한가? 하찮은 잎인가? 살아있나? 왜? 이제 독자 여러분도 눈앞에 보이는 잎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자. 자, 이제 당신은 과학자다. 사람들은 과학자라고 불리려면 수학을 혹은 물리나 화학을 잘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다. 틀렸다. 그런 말은 뜨개질을 하지 못하면 주부가 되지 못한다거나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연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물론 그런 것을 잘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나중에도 공부할 시간은 충분하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질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글이요 끊겼어요. 책이 전자책이라서. 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계산자만큼 완벽한 물건은 없을 것이다. 연마된 알루미늄을 입술에 대면 느껴지는 서늘함, 그리고 빛과 평행이 되게 들었을 때 각 모서리가 그리는 신이 만든 완벽한 직각은 또 어떤가? 자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면 어느 사이에 우아한 변신을 거쳐 순식간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날렵한 쌍날검이 되기도 한다.
나는 아버지의 실험실에서 자랐다. 화학실험 도구가 늘어서 있는 실험대에 키가 닿지 않을 때는 그 밑에서 놀았고, 키가 큰 다음에는 실험대에서 놀았다. 아버지는 미네소타 시골 한가운데에 있는 전문대학에 자리한 실험실에서 물리학과 지구과학 입문을 42년에 맞먹는 시간 동안 가르쳤다. 아버지는 자신의 실험실을 사랑했고 나와 오빠들도 그곳을 사랑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참 이 수필을 참 잘 씁니다. 차분하게.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음악 들리세요? 네. 네, 네. 자신의 이야기를 수필처럼 또 과학자로서 그런 이야기를 차분차분 써내려 갔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러네요. 사람은 식물과 같다. 빛을 향해 자라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과학을 선택한 것은 과학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집, 다시 말해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를 내게 제공해 준 것이 과학이었다. 성장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확실히 안 유일한 사실은 언젠간 내 실험실을 갖게 된다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아빠도 아빠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작은 마을에서 아빠는 그냥 과학자가 아니었다. 아빠는 마을 유일의 과학자였다. 그리고 과학자라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아빠의 정체성이자 신분이었다.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내 욕망의 근본은 깊은 본능에 토대를 두고 있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한 번도 살아있는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도 없었다. 여성 과학자로서 나는 여전히 그다지 평범하지 않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다른 것이었던 적이 없다. 지금까지 나는 3개의 실험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성했다. 3개의 빈 방에서 온기와 생명을 불어넣었고 각 실험실은 그전 거보다 더 크고 좋았다. 현재 내가 있는 실험실은 거의 완벽하다. 상쾌한 하와이에 자리 잡은 실험실은 하늘에 자주 무지개가 걸리고 하와이 무궁화가 1년 내내 만개한 가운데 자리 잡은 웅장한 건물 안에 있다. 참,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아직 제가 이분의 얼굴을 저도 몰라요. 예. 오래전에 이 책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글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차분하게 아마 가을에 따스한 햇살처럼 쓰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저도 오늘 날씨가 완전히 가을 날씨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레걸, 실험실의 소녀, 네?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이라는 부제를 들고 있는 이 책.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